자, 70페이지 확률인데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순열과 조합 공부했고 중복순열 중복조합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항정리까지 공부했죠,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여기 확률에 대해서 이제 덤벼드는 겁니다. 그래서 순열조합 앞에 부분이 어렵지 여기 부분은 굉장히 좀 쉬워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처음에 나오는 게 시행과 사건이란 말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시행은 주사위나 동전을 던지는 것과 같이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 얘들아 잠깐 보시면 시행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소리야. 주사위를 예를 들어 볼게. 주사위를 던지는 걸 시행이라고 해요. 그럼 주사위가 던지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겠지. 주사위 눈이 1인 사건, 주사위 눈이 2인 사건,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각각의 어떤 일이 벌어지는 형태를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건이란 말이 나오고 표본 공간이란 말이 나와요. 표본 공간이란 말은 뭐냐면 전체 집합처럼 생각하면 돼. 집합에 있어서.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더니 표본 공간 어떤 일이 벌어져? 1, 2, 3, 4, 5, 6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 아니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본 공간이라고 하고 각각의 하나의 사건들을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근원 사건은 뭐냐면 원소가 하나로 이루어진 거를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 거야. 1이면 1 하나, 2면 2 하나, 3면 3 하나. 그게 된다는 소리죠. 그리고 동전을 던져봐. 동전을 던지면 앞면 아니면 뒷면일 텐데 우리가 편의상 앞면을 H라고 놓고 뒷면을 T라고 표현을 할 거야 이제 앞으로. 그러면 만약에 동전을 두 개를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HH, HT, TH, TT 이렇게 네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각각의 이 경우 이런 것들을 근원 사건으로 보는 거야. 선생님 두 개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는 요 자체를 근원 사건. 근원 사건이 몇 개 있어? 4개 있어서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더라. 그런 얘기야. 자, 근원 사건 잠깐 볼게요. 뭐라고 돼 있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서 한 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걸 근원 사건이라고 하겠다. 어렵지 않아, 그지? 5번 전사건, 공사건. 전사건은 반드시 일어나는 거고 공사건은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 밑에 보시면 합사건, 곱사건, 배반사건, 여사건이 있는데 합사건부터 보면은 합사건은 집합의 입장에서 합집합이고 곱사건은 집합의 입장에서 교집합이고요. 배반사건은 형광펜을 밑줄을 그어봐. 배반사건은 A랑 B랑 교집합이 없을 때, 그지? 공집합일 때 이걸 배반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A랑 B랑 교집합이 공통인 게 없을 때 배반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배반사건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나오는 게 여사건인데 여사건은 그 녀석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그런 내용 가지고 문제 풀면 돼요. 넘어와봐. 넘어오면 자 역시 1번이랑 2번이랑 연달아 좀 풀어볼게요. 어렵지 않아서 1번입니다. 책 보세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래요. 그럼 A라는 녀석은 짝수니까 2랑 4랑 6이랑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은 홀수의 눈이 나온대요. 1과 3과 5 이렇게 있겠죠. C라는 사건은 뭐의 약수래? 4의 약수니까 1, 2, 4가 있겠죠. 자, 세 사건 A, B, C 중에서 배반인 사건을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 A랑 B랑 먼저 볼게. 얘네 배반 맞아? 배반 사건이 뭐라고 얘들아?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아침 먹고 땡이에요. 공통인 게 없어요. 그럼 배반이야. A랑 B랑 공통인 게 없지. 그럼 A와 B는 배반이야. A와 B라는 녀석은 배반이더라. 두 번째, B랑 C는 공통인 게 1이 들어있죠? 배반 사건이 아니야. 그럼 뭐? A랑 C도 2, 4가 공통이네. A랑 C도 배반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배반 사건은 A와 B 두 개밖에 없겠네요.
두 사건은 A랑 B다. 2번 볼게요. 자, 2번 보시면 1부터 8까지의 자연수가 적혀있는 8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6의 약수가 적힌 카드가 A면 A와 배반 사건. 뭐라고? 1, 2, 3 다 써볼게. 몇 개 안 되니까 5, 6, 7, 8. 1부터 8까지에 대한 전체 표본 공간을 S라고 가정하면 A라는 사건은 뭐의 약수라고? 6의 약수래요. 1, 2, 3, 6이 되겠죠. 그럼 이 A와 배반인 사건은 과연 몇 개냐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럼 A랑 배반인 거는 공통인 게 없어야 되니까 그 배반 사건이 되려면 얘랑 1, 2, 3, 6을 가지면 안 되겠지. 그럼 뭐가 있겠어? 얘네 가지면 안 되니까 뭐도 있어? 4. 이런 것도 얘랑 얘랑은 배반이겠지. 뭐도 있니? 5 하나? 6, 7도 있어요? 뭐도 있어 얘들아? 8도 있겠죠? 또 뭐도 있어? 그렇지. 4와 5를 갖고 있어도 원소 두 개 갖고 있어 얘랑 배반이겠지. 그렇게 본다면 공집합도 되겠네. 그냥 배반은 정의가 얘야. A랑 B랑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배반 사건이라고 수학에서는. 그럼 결국 이 개수를 물어본 거 아니야? 이 개수는 뭔데? 4, 5, 7, 8 이 4개의 원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겠죠. 기억나니? 원소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2에 저 4개로 만들, 그지? 지수에 얹어라. 이거 기억나세요? 만약에 이 집합에 원소의 개수가 n개야. 그럼 여기 얘네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뭐도 있어? 공집합도 있고 원소 하나짜리도 있을 것이고 원소 2개짜리 있을 거 아니야? 그 개수가 몇 개라고 공부했어? 2에 n제곱 개라고 집합할 때 공부했어요. 기억 안 나면 그저 보시면 되고 얘도 뭐야? 4, 5, 6, 7 가지고 원소 4개짜리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4제곱이라는 얘기죠. 이해하겠어? 확인? 공집합 몇 개야? 원소 하나도 없는 거 1. 원소 하나짜리 있는 거 4C1. 원소 2개짜리면 이 중에 몇 개를 뽑아? 4, 6, 7 중에 2개를 뽑고 원소 3개짜리면 4C3. 원소 4개짜리면 4C4. 그럼 1을 어떻게 쓸 수 있어? 4C0으로 쓸 수 있죠? 이거 어디서 봤어? 4C0, 4C1, 4C. 2의 몇 제곱? 2의 n제곱. 그래 공부했잖아. 성질에서.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밑에 거 두 문제 풀어보시고. 그 확률은 보시면 이제 밑에 프로바빌리티의 약자로서 P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 그럼 얘는 뭐냐면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로 보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확률을 공부했지? 뭐라고 공부했어? 전체의 경우의 수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라고 공부했단 말이야. 이렇게 보는 걸 이렇게 그냥 편하게 보는 걸 수학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수학적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문제에서 요구하는 경우의 수가 수학적 확률 여러 번 공부를 한 거야. 그러면 두 번째 경험적 확률 내지는 통계적 확률도 있어. 그걸 좀 설명을 할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동전을 던지잖아. 편의상 앞으로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놓을 건데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에 날 확률은 얼마니? 수학적 확률로 본다면 앞면, 뒷면 두 개 중에서 앞면 하나니까 동전 하나를 던졌을 때 앞면에 날 확률은 2분의 1이야. 여기선 그지? 다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럼 실제로 두 번을 던지면 한 번은 앞면이 나오니? 라고 얘기하면 그렇진 않을 거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됐죠? 그거를 직접 던져보는데 던지는 횟수고
앞면에 나오는 횟수를 큰 X라고 놓을게요. 실제로 10번 던졌어? 뭐 운이 좋아서 앞면에 7번이나 나왔대. 그럼 그때 확률은 얼마니? 0.7이겠지. 10개 중에 10개니까. 100번을 던졌네. 이번에는 412번 정도. 아이, 에이 똘추야. 100번 던지도 어떻게 410번. 41번이 나왔대. 그럼 그때 확률은 0.41일 거고. 1000번을 던졌더니 527번이 나왔대. 그럼 얘 확률은 0.527 이렇게 가겠지. 그럼 생각해 보자고. 이 시행 횟수를 점점 늘려나가면 수학적 확률 0.5에 가까워지겠지. 왜? 오차가 점점 줄어들 테니까. 이해가? 그지? 많이 시행할수록 점점점 오차는 줄어들겠지. 시행 횟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이해가 안 가? 계속 이래 간다면, 물론 내가 막 써놓은 거겠지만 어딜 향해서 가고 있어? 0.5를 향해서 계속 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지? 점점 오차가 줄어들 테니까. 시행 횟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의 오차를 줄이겠다는 얘기잖아. 니들 앞에 나랑 정적분 공부할 때도 구분구조법이라고 해서 직사각형로 몇 개, 100개를 더한 거랑 1000개를 더한 거랑 10,000개를 더한 거랑 점점 늘려나가서 오차를 줄여버렸잖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경험적 확률들이 n을 무한히 가면 어디에 가까워지겠어? 수학적 확률 0.5에 가까워지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밑에 책을 잠깐 보세요. 자, 72페이지 2번에 수학적 확률이라고 해서 표본간 S가 어떤 시행에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정도로 기대될 때, 이 말이 좀 어려운데 밑줄을 그어봐.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정도로 기대. 그 밑줄을 그으세요.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정도로 기대.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주사위를 굴리잖아. 그럼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이게 면적이 모두 똑같으면, 정확한 정육면체라면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6이 나오거나 같을 정도로 기대가 될 거 아니니, 면적이 같으면. 그걸 의미해 주는 거야. 그래서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정도로 기대될 때,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면 봐봐. 대부분의 주사위가 이런 식으로 모든 면이 합동일 거라고. 그럼 1의 눈이 나오나 2의 눈이 나오나 3의 눈이 나올, 그지? 그럴 케이스가 같은 정도로 기대가 되는데, 이 주사위를 어떻게 만들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마치 그 갓에 씌우는 갓등 있잖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요게 1이고 요게 2이고 요게 3이고. 이해가? 그럼 이렇게 이 주사위를 굴려버리잖아? 그럼 뭐가 많이 나오겠어? 1이 많이 나오겠지. 이 건너편의 밑바닥이 가장 넓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얘는 1이 2가 나오는 거, 3이 나오는 거 같은 정도로 기대할 수 없잖아. 1이 좀 많이 나올 거 아니야. 밑바닥이 좀 면적이 크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주사위. 1이 나오나 2가 나오나 3이 나오나 어떤 게 나오나 그런 근원 사건들이 같을 정도로 기대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 가시죠? 그러면 자, 그랬을 때 확률을 어떻게 구해요? 전체 경우의 수분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근원 사건의 수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수학적 확률이라고 하고, 밑에 3번 통계적 확률입니다. 이거 경험적 확률에서 또 바뀌었네. 이게 여기다 써놔. 통계적 확률 가로 열고 경험적 확률이라고 써놔. 같은 내용이야. 통계적 내지는 경험적 확률이 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게. 같은 시행을 n번 반복해서 사건 A가 일어나는 횟수를 Rn이라고 하면 n을 한없이 크게 늘림에 따라 상대도수 n분의 Rn이 일정 값 P에 가까워지더라. 근사하더라. 그러면 그 값을 사건 A가 일어날 경험적 내지는 통계적 확률이라고 수학에서는 이름 붙이겠다는 소리죠. 이해가? 자, 그래 보시면 되고, 하나가 더 있거든 얘들아. 세 번째가 파란색이야. 세 번째가 뭐냐면 기하적 확률이야. 이 뒤에 가서 공부하게 되는데, 요거는 잠깐 칠판 보세요. 이런 거거든.
이런 다트판이 있어. 원래 다트판은 동그랗지만 이게 정확히 4개가 모두 합동이라고 가정을 하면 다트를 던지면 이 안에만 무조건 맞는데요. 그럼 여기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이 얼마니? 누구나 물어봐도 4분의 1이라고 얘기하겠지. 그 4분의 1이 4개의 면적 중에 하나의 면적을 차지한다는 소리잖아. 왜 그렇게 보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어쨌든 기하학적 확률은 확률을 뭘로 이해해? 면적으로 이해하겠다. 그걸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죠. 언제 얘를 이용하냐면 도형들이 주어져 있을 때 이용하시면 돼요. 이 뒤에서 공부하게 돼. 그지? 결국 확률은 크게 몇 가지? 3가지. 수학적 확률, 경험적 내지는 통계적 확률, 기하학적 확률로서 우리가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이것만 이해하면 나머지 문제는 그냥 문제만 풀면 된다는 얘기죠. 넘어와.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이 스토리는 송민 씨 오면 얘기했나? 그때 같이 할게요. 뭐 내일 시간 나면 내일 해도 되고. 수2가 좀 일찍 끝나면 수1도 좀 할 거니까, 그지? 방학 때 시간 이용해서 정시 준비도 좀 열심히 하자고. 자, 볼게요. 1번입니다. 3번인가?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서로 다른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대요. 그래서 주사위 2개를 던졌을 때 1번, 2번, 3번을 물어봤는데 너무 쉽죠? 자, 이 주사위를 A, 이 주사위를 B라고 하자. 서로 다른 주사위야. 이건 뭐 빨간색이 칠해져 있고, 이건 안 칠해져 있고, 그럼 다른 주사위가 되겠죠. 1번, 나오는 눈의 수가 같대요. 뭐야? 그럼 주사위 2개를 던지니까 6 곱하기 6 동시에 던지는 거니까 고의 법칙일 거고, 2개의 눈이 같대. 그럼 뭐가 있어? 1, 뭐도 있니? 2, 이런 식으로 몇 개 얘들아? 6개가 있겠죠. 그래서 1번은 그리 어렵지 않아요. 2번, 뭐분의 36분의 2개 던지는 거니까 나오는 눈의 합이 8이래요. 그럼 뭐부터 가야 돼, 얘들아? 그렇지, 2, 6부터 가야지. 적은 거부터 가야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보겠죠. 그 다음 뭐 있어? 3, 5 이런 식으로 가서 맨 마지막에 6, 2니까 2부터 6까지 1 하나 빠져있네. 5개란 소리죠. 3번입니다. 3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36분의 눈의 곱이 완전 제곱수래. 뭐야? 그럼 A라는 눈과 B라는 눈이 있는데 걔네들이 곱해서 완전 제곱수래요. 완전 제곱수가 뭔데? 같은 수를 2번 곱한 거 아니야? 뭐 있어? 1. 왜? 얘는 주사의 눈이니까 1부터 6. 얘도 주사의 눈이니까 1부터 6. 그럼 둘이 곱했을 때 최소값은 1이고 최대값은 36일 거라고. 이해가죠? 그 다음 뭐 있어? 1의 제곱했으니까 2의 제곱. 제곱수죠? 또 3의 제곱, 4의 제곱, 5의 제곱, 6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해가? 그럼 곱해서 1이면 거기에 순서쌍은 뭐가 되니? 1, 1 이렇게 하나 있겠지. 얘는 조심하셔야 돼요. 곱해서 4래. 뭐 있어? 항상 작은 거부터 1, 4 이해가지? 또 2, 2 또 그렇지 몇 개? 3개 이래 가면 된다고. 이해했죠? 준호야 이거 뭐니? 1분은 안 되죠. 주사의 눈이 그지? 3, 3밖에 없지. 하나 4, 4 5, 5 6, 6 몇 개? 4개 더해서 정리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써가면서 실수 없이 보시면 되죠. 자, 89번 하나만 해봐. 자, 4번 볼게요. 4번 1번입니다. 순열을 이용하는 확률화 되는데 1번 보시면 A, B, C, D, E, F A, B, C, D, E, F 6명이 1로 앉을 때 A랑 B랑 이웃에 앉는데요. 뭐라고? A, B, C, D, E, F가 일렬로 앉을 때 A랑 B랑 이웃하게 앉는다고. 얘는 일렬로 배열해? 그럼 분모의 경우의 수는 600일 거고 얘네들이 이웃해? 이웃하면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두고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열하면 500일 텐데 500 중에 한 가지가 얘라면
A랑 B랑 자리 바꾸는 케이스가 다 달라지겠지 라고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2번입니다. 콤푸타 콤푸타 쟤를 나열하는데 C와 T 사이에 두 개 문자 있을 때 일단은 나열해야 되니까 분모의 경수를 먼저 봐야 되는 건데 잘 디다 보면 뭘 확인해?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같은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배열하면 8팩토리얼일 것이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CT 사이에 두 개의 문자 있으면 된대요. 오케이. 그럼 C와 T 사이에 두 개의 문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중에 몇 개를 배열한다고? 두 개를 배열한다고. 그럼 6개 중에 두 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순열 쓰는 거 이제 이해 가시죠? 모르겠으면 여기 6, 여기 5 곱하시면 되겠죠. 두 개 왔네? 누구 올까? O랑 M이랑 이렇게 왔다고 쳐. 다시 C, T 사이에 O랑 M이랑 이렇게 왔대요. 그럼 누가 남았어? O랑 M이랑 오면 퓨어. 얘네가 남았겠죠. 그럼 이 형태가 깨지면 안 되니까 하나로 가정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열하면 5팩일 거고 뭐도 계산해야 돼? 뭐 조심해야 돼? C가 T가 꼭 이렇게 아니라 T랑 C랑 자리 바꿔도 어쨌든 CT 사이에 두 개 문자 들어있는 거니까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케이스 몇 팩? 애들이 이거 많이 까먹어요. 그죠? 이렇게 써가면서 구체화시키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홀수번. 긴장하라고. 이 김수빈아. 자, 보세요. 5번.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을 원탁에 앉힐 때. 뭐라고? 남학생 2명과 여학생 5명을 원탁에 앉힌대요. 그 원탁에 이렇게 앉힌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이 7명을 원탁에 앉을 때 아무도 앉지 않으면 A가 앉을 자리가 몇 가지야? 여기 A가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여기 앉나 돌리면 돌아가니까 똑같이 한 가지지. 그래서 A가 여기 앉아 있어. 그럼 나머지 얘네들을 이렇게 배열하는 케이스가 몇 가지겠네, 얘들아? 6팩. 그래서 7팩이 아니라 하나를 기준 잡아 간다고 설명했고, 이제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어 봤더니 남학생끼리 이웃해야 된대. 남학생끼리 이웃한다는 건 얘네들이 이웃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A랑 B랑 이웃하면은 요렇게 이웃한다고 쳐보자.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이웃하는 거니까 이렇게 AB를 앉나? 이렇게 AB를 앉나? 이렇게 AB를 앉나? 돌리면 돌아가는 거니까 한 가지. 그럼 AB가 앉아 있으면 나머지 얘네들을 A, B, C, D, E 앉히는 게 5팩이 되겠죠. 이해 가시죠? A, B, C, D, E. 쌤 왜 5팩이에요? B의 관점에서 여기가 누가 오냐 다 다를 거 아니니. 그럼 이렇게 봤더니 얘랑 얘랑 자리 어떻게 하면 돼? 바꾸는 케이스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나눌 거 나눠서 정리하시면 되죠. 2번. 자, 2번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 부모님을 포함해서 6명의 가족이 앉아. 그럼 부모님 포함해서 6명의 가족이 원탁에 앉는데요. 됐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고 6명을 원탁에 배열하면 5팩토리얼이겠지. 여기까지 했죠?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원탁에 앉히는데 부모님을 마주보고 앉아야 된대.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부모 마주보고 이렇게 앉는 케이스와 모부 이렇게 앉는 케이스 몇 가지야? 저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죠. 100발 돌린 거 아니야. 그래서 원탁에 앉을 때 엄마 아빠를 앉힐 수 있는 케이스는 한 가지일 거라고. 그럼 앉혀놓으면 이제 누구를 앉히면 되니? 아이들을 앉히면 되겠죠? 근데 아이들이 A, B, C들 앉는데 여기에 앉혀야 되겠지? 이렇게 두 자리씩. 그래야 마주보기 앉게 되잖아, 부모가. 만약 4명을 여기 앉히면 부모가 이웃에 앉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이거 4개를 아무 데나 앉혀도 다 다른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4팩을 때리면 된다는 얘기죠. 어렵지 않지, 그지? 그림을 그려가면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두 문제 풀어보시고 문제 하세요. 자, 6번입니다.
1, 2, 3, 4 되게 쉬워. 5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자를 만드는데 수가 짝수인 거 물어봤어. 됐죠? 이들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배열한대요. 중복 순열이지 뭘. 연결순이 몇 가지야? 5. 여기도 5, 여기도 5, 여기도 5. 뭐 분해? 5의 4제곱 분해. 짝수가 온다는 건 끝자리가 짝수니까 2인 케이스와 4인 케이스 두 가지밖에 없겠네요. 이를 고정시키면 연결수는 몇 가지야? 5. 5. 그래서 5의 세제곱. 야도 5. 5. 그래서 똑같은 거를 두 번 더한다는 소리는 2를 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5분의 2. 자, 96, 98번 풀고 좀 쉬었다 하자. 됐죠? 7번 할 차례지, 그지? 자, 볼게요. 보시면 7개의 문자, 아보카도를 어떻게? 일렬로 나열할 때 모음끼리 이웃하래요. A, V, O. 아보카, C, A, D, O. 얘네를 배열하는데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물어봤어. 일단은 얘네를 배열해야 되니까 저걸 배열할 수 있는 케이스는 몇 가지냐면 7개를 배열하는데 같은 게 들어있네요. A 2개, O 2개가 같네요. 그래서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로 중복을 배제하겠어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음끼리 이웃해야 되니까 모음은 A, O, A, O 이렇게 이웃해야 되고 남는 문자가 V, C, D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형태가 그지 유지돼야 되니까 하나, 둘, 셋, 4개를 배열하고 그 4팩 중에 한 가지가 얘라면 이 안에서 얘네들을 배열하는 케이스가 또 달라지겠지. 얘네 배열 어떻게 하니? 또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로 A 2개, O 2개를 계산해서 여기 분자, 여기 분모로 해서 이쁘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죠? 2팩, 2팩 분자 분모 곱해주고 4팩 나눠주면 얘는 뭐가 되겠어? 7, 6, 5 이렇게 남나요? 7, 6, 5분의 24에서 약분할 거 약분해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홀수번. 자, 8번입니다. 책 봐봐 얘들아. 흰 공 3개, 검은 공 2개, 초록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4개를 끄집어낼 때 1번 뭐 물어봤어? 4개 모두 초록 공이래요. 일단은 몇 개야? 10개 중에 4개를 뽑아야 돼. 왜 조합을 쓰겠니? 생각해 보는 거야. 처음에 흰 공을 뽑고 나중에 검은 공을 뽑았다고 생각해봐. 예를 들어 처음에 검은 공을 뽑고 두 번째 흰 공을 뽑았다고 생각해봐. 같아 달라? 같죠? 순서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뽑는 케이스에 조합을 쓰겠다는 얘기야. 어쨌든 이래 뽑든 이래 뽑든 이래 뽑든 이래 뽑든 결과치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일 테니까 조합이란 걸 쓰는 거라고. 자, 1번 4개 모두 초록색 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럼 초록색은 몇 개니 얘들아? 5개 중에서 4개를 뽑으면 되겠죠. 자, 2번입니다. 10개 중에 4개를 뽑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흰 공 2개, 검은 공 2개. 흰 공이 2개야? 흰 공이 2개니까 3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고 검은 공도 검은 공 2개 중에서 2개를 모두 뽑으시면 되겠죠. 계산은 생략. 여러분들은 계산하세요. 10C4 10개 중에 4개를 뽑는데 뭐라 그랬어? 흰 공이 2개 나온대. 흰 공이 2개 나와? 흰 공이 2개 나오면 3개 중에서 흰 공을 2개 뽑고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공은 4개 뽑는 거야. 이 중에 2개 뽑았으면 나머지 2개는 이 중에 뽑아야 되잖아. 몇 개의 공 중에? 7개의 공 중에 2개를 뽑는 시행까지도 계산해 봐야 됩니다. 됐죠? 짝수번. 역시 또 마찬가지로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소리인데 잠깐 볼게요. 푸는 프리지아, 그 다음에 장미, 수선화, 튤립 이렇게 4종류가 있어요. 4종류를 판매하는 꽃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꽃 5송이를 구입할 때 일단 보자고. 프리지아의 개수, 장미 개수, 수선화 개수, 튤립의 개수 얘네 다 더해서 몇 송이를 산대 얘들아?
다섯송이를 산대. 근데 여기서의 A, B, C, D는 그죠? 음이 아닌 정수라고요. 그러다는 소리는 0을 포함해서 자연수란 얘긴데 0을 쓸 수 있으면 편하게 중복적을 써야 된다 그랬지, 그지? 몇 개 중에서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몇 개를 중복 허락해서 5개를 중복 허락해서 그 개수 중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수선화가 2송이 포함돼야 된대. 그럼 얘가 2송이란 얘기잖아. 얘가 2송이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프리지아, 장미, 튤립 이렇게 해서 3이 되는 케이스를 보면 되죠. 수선화는 이미 2송이로서 고정인 거라고. 그럼 얘네 배열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 3H 3으로서 분자만 잘 계산하면 되겠죠. 이해하겠니? 그죠? 2번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안 사도 돼. 빵빵 3이어도 어떤 일이 벌어진 거라고? 빵송이, 2송이, 3송이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2번. 500원짜리 동전 8개를 서로 다른 3개의 저금통에 집어넣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놓고 풀라고. 저금통이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A 이 정도는 써놓고 풀라고. 그냥 풀지 마시고. 그럼 동전이 500원짜리가 이렇게 생긴 동전이 몇 개 있다고 얘들아? 8개 있는 거야. 그럼 이 8개의 동전을 서로 다른 저금통 3개에 집어넣는데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 여기에 다 들어갈 수도 있지. 8, 빵. 빵을 써도 돼? 즉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동전의 수를 스몰 ABC라고 놓으면 A랑 B랑 C랑 더해서 8이 된다는 그런 케이스를 물어본 거 아니야? 그럼 0을 8, 빵 이게 된다는 얘기는 얘는 뭘 의미한 거니? 3개의 문자 중에서 8만 8번 뽑았으니까 중복을 허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3개의 문자 중에 8개를 뽑아 주겠어고. 그 중에 이제 문제에서 뭘 요구하고 있어? 저금통에 적어도 하나의 동전은 들어있어야 된대.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면 어떻게 하라고? 적어도 A는 포함되는 자연수니까 이렇게 우리가 세팅을 했었다고. B도 하나 갖고 C도 하나 갖게끔 이렇게 세팅했었잖아 우리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A', B', C'은 뭐라고? 음이 아닌 정수, 즉 0부터 포함이 돼도 0이어도 A는 1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연수. 그럼 요거 넣고 여기 넣고 여기도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 A', B', C' 그게 5인 케이스를 물어본 거죠. 몇 개의 문자 중에 3개의 문자 중에 5개를 중복해서 허락해 주겠다. 예를 들어 얘가 5, 빵이면 얘의 관점에서 뭐라고 얘들아? 하나씩 더해주는 거니까 얼마겠어? 6, 1. 여기에 얘가 매칭이 되는 그런 케이스를 의미해 준다는 얘기죠. 적어도 하나는 들어있을 테니까. 계산 생략. 자, 밑에 거 2문제 풀어보시고요. 10번입니다. 주머니 속에 흰 공과 검은 공 합해서 10개씩 공이 들어있어요. 아, 모두 합해서 10개구나. 죄송해요. 그죠? 제가 딴 생각을 했나봐요. 그래서 둘이 더해서 10개인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대요. 그랬을 때 3번에 1번 꼴로 2개가 흰 공이었대. 이게 뭐니 얘들아? 2개 모두 흰 공일 확률이 몇 번에 몇 번 꼴이야? 3번에 1번 꼴로 2개 모두 흰 공이잖아. 바꿔 얘기하면 저 주머니에서 2개를 뽑는데 2개 모두 흰 공일 확률이 경험적 확률이 3분의 1이더라. 그런 얘기 아니야. 그지? 3번에 1번 꼴이니까 이거 가지고 흰 공의 개수를 몇 개인지를 물어본 거죠. 이해하겠어? 자, 볼게요. 그럼 2개 모두 흰 공이 나올 경험적 확률이 3분의 1이니까 저 3분의 1은 흰 공을 몇 개로 놓을까? 흰 공을 물어봤으니까 흰 공을 N개라고 놓으시면 되죠. 그러면 전체 몇 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야? 10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이해 가죠?
모두 흰공일 확률은 흰공 n개 중에서 2개를 뽑는 이 케이스랑 동일할 거 아니니. 계산 3분의 1은 이건 얼마야? 19 2팩 나눠준 거고 너도 n, n-1 2팩 나눠준 거죠. 요래 계산되나? 그럼 이 90이니까 양변에 90 곱하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얼마니? 30은 n-1이니까 얘랑 얘랑 하나 차이 나네. 그럼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흰공은 몇 개였다는 얘기야? 6개이더라 라고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두 문제.